안녕하세요.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뭔가 시작 멘트가 긴 것 같은데 평소보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번에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 뭐예요? 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사진을 먼저 일단 봐보시겠어요? 세상에 뼈가 완전히 그냥 이게 보면 골절 환자들도 저희 병원에 많이들 내원을 합니다. 축구, 농구도 그렇고 몸싸움하다가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문, 너무 깨끗한 유리문 모르고 지나가다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 콘텐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러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실제 지금 환자분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깨끗한 유리문을 별 생각 없이 통과하다가 여기 코뼈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끊어져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뼈가 여기 하얀 게 뼈인데 선이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상골절? 선상골절이라는 거는 뼈가 연결성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관혈적 정복술로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정복술은 코뼈를 맞추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관혈적 정복술 그리고 관혈적 정복술. 말이 좀 어려운데, 비관혈적 정복술이라는 거는 절개를 하지 않고 맞춰주는 거예요. 콧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어긋난 코뼈를 올려주고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비교적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다쳤을 때 그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막 부어요. 그러면 코뼈가 어땠는지 그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맞춰졌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어서 붓기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게 너무 늦어지면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코뼈가 붙어요. 어긋난 채로. 어긋난 그러면 채로. 간단한 이렇게 비관혈적 정복술로는 어렵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관혈적 정복술, 열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뼈를 보고 그거를 원위치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수술법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비관혈적 정복술로 시행을 해도 되는데, 원래가 이렇게 보면 약간 매부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매부리 가다듬고 코끝을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성형 수술을 같이 좀 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골절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예요? 네. 아예 바로? 정복술이랑 미용 수술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또 가능하구나. 그래서 많이들 저희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보다 약간 좀 더 심한 케이스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격렬한 운동, 축구죠. 팔꿈치에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싸움 하시다가. 여기 보면 여기 코뼈가 여기 떨어져 나와 있죠. 여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부러진 정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혈적 정복술에서 열고 들어와서 코뼈를 요선 그대로 복원을 한 경우입니다. 이 골절 케이스에 이름이 있나요? 따로 명칭이?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분쇄골절이라고 하고, 분쇄골절이라는 건 원래 붙어있는 게 조각조각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이 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추형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좀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UFC 선수분도 이분처럼 분쇄골절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코뼈가 여기 니은자로 완전히 부러져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관혈적 정복술에서 코뼈를 완전히 좀 맞춰야 되는데, 코뼈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한쪽으로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러지면 뭔가 조각조각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맞춰야 돼요? 그런 곳들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코뼈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도 다 부서져 있는 상태고, 이 조각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가 이 점막으로 코팅되어 있는 요거 그대로 해서 요렇게 펴줘야 되니까 꽤 큰 수술이긴 하지만 코뼈 바로 세워주고 비중격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비중격을 제거를 해도 재건. 제건? 네. 깜짝아. 제거하면 큰일 나죠. 그럼 이분은 많이 회복하신 상태인가요? 일단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치기 외상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이었는데
부모님도 되게 만족하셨던 거. 아유, 학생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축구하다가 팔꿈치.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또 성인이랑 미성년자는 뼈의 강도?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의 뼈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약간의 충격에는 웬만해서 잘 부러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조그만 충격이 있으면 커가면서 뼈의 성장 속도랑 연골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때 코를 살짝 부딪혔는데 자라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에브리가 되거나 안쪽에 비중격이 휘거나 그렇게 되는 거가 있어요. 코뼈 골절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외상 충격을 받았을 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뼈 골절, 운동을 하다가도 다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사고에서도 다칠 수 있고 쉽게 많이 발생하는 코뼈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